자, 이제 여러분들 시작할 거고요. 마필 교과서 맨 앞에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잠깐만 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자,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 단원 이름이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미적분은 고등수학의 끝판왕이고, 또 좀 겁부터 드리자면 미적분은 대학 가서도 미적분학이라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만큼 사실은 방대한 영역이고 하나의 학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고등수학에서 이거를 잠깐 맛보기로만 다룬다고 해도 사실은 좀 어려운 과목에 해당이 되고, 자, 이 1단원 이름을 왜 적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열은 우리 다 알다시피 언제의 단원이니? 수1의 단원이죠? 극한은 우리가 언제 처음 배웠어? 수2에서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1과 수2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만약에 많이 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등차수를 보고 일반항도 못 세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적분을 진행하는 게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1과 수2에 대한 기억과 어떤 기량을 바탕으로 미적분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결국 미적은 앞에 선행과제였던 수1과 수2가 이미 결합되어서 미적분은 좀 이어질 거라는 거. 왜냐? 이미 배워온 친구들 알지만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막 이런 거 있잖아. 도함수의 활용. 이거 다 어디랑 똑같니? 수1과 수2에 녹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통수업을 하면서, 이제 공통수업이 1월에 시작되잖아. 그러면 하면서 다시 한번 수1과 수2가 조금씩 늘 거잖아. 늘 거니까 얘랑 같이 콜라보가 잘 결합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단원 이름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우리가 분명히 수열이 뭔지는 알고 있고요. 수열은, 자, 보통 AN, BN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자연수로 커짐에 따라서 숫자가 나열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수2에서 배웠듯이 이제 리미트란 기호가 등장하면서 x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특정 값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볼게. 과연 수열은 과연 뭘까? 수열은 함수와 어떻게 다를까를 조금만 언급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열은 어차피 하나의 함수야. 이렇게만 아마 배웠을 거야. 어떻게 배울 거냐면, 봐봐. 함수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어떤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새롭게 결정되고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수는 y는 fx다 라고 쓰는데, 수열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보자. 수열도 n의 값에 따라서 그 수열의 항이 결정되는 거지, 그 값이. 그치? a1이 어떤 값이 될 거고 a2도 어떤 값이 될 거란 말이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x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지금까지 들어가 왔잖아. 근데 이 n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니? 아니죠. 이 n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야? 자연수죠. 1, 2, 3, 4 이렇게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열이란 친구를 정의할 때, 얘는 함수긴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고 정의하면, 사실은 얘들아 함수의 극한보다 수열의 극한이 더 쉬워지게 되겠지. 그 이유는 뭐야? 원래 모든 실수가 들어갔던 애를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해두면 오히려 범위가 좁아진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 다루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볼게. 쌤이 등차수를 하나 얘기해보면, an이 만약에 2n 더하기 1이라는 등차수열이야. 그리고 함수로서는 y가 또는 fx가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야. 지금 두 개의 구조가 똑같지. 만약에 쌤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겠지. 근데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차피 거의 비슷할 건데 1,3을 지나고 2,5를 지나고 3,7을 지나기 때문에 점만 찍는 거지.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실수는 다 정역이 아니게 되니까. 그럼 뭐야? 원래 함수에서 내가 중간중간에 점만 땅땅땅 찍어놓으면 걔가 수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봐봐. 사실은 내가 여기서부터 그렸지만 이 2x 플러스 1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뭘 따졌냐면,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어디로 갈 때, 자, 무한대로 갈 때도 이 fx를 따져봤어. 그 다음
이쪽으로도 끝까지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봤었어. 그 다음에 특정 실수 뭐 예를 들어서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도 봤었어. 왜냐하면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또는 그래프다 보니까 A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과 또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수열을 극한으로 보낼 때는 리미트 n을 딱 보내는데 어차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0으로도 못 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당연히 못 가. 그리고 특정 실수 A로 가까워지는 건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A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그냥 A3은 점 하나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좌극한 못 다루죠. 왜냐면 흐름이 없잖아. 우극한도 못 다루죠. 흐름이 없으니까. 그냥 뭐야? 3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 A3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극한의 의미가 없죠. 극한이란 건 뭐야 원래? 함수값과 다른 어떤 목표를 갖고 흘러갔을 때 어디 지향하고 가냐잖아.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직 뭐만 따진다? 0, 마이너스 무한대, A 다 필요 없어. 뭐만 따져? 무한대 가는 것만 보죠. 그치? 왜? 수열은 계속 진행될 거야. 무한대 번지항까지.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끝까지 갔을 때 무슨 일이 있냐. 이 수열이 A1, A2, A3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진행될 때 그 수열의 끝자락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따졌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수열의 극한은 오히려 축소돼서 무한대로 갈 때만 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까지 추가로 좀 해줄게. 쌤이 이과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하다가 쌤이 결국에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될지 몰랐는데 쌤이 영화 감독의 꿈이 있어서 철학과에 진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때 쌤이 수리 나형을 봤었어요. 자, 수리 나형을 봤었는데 이때만 해도 수열의 극한이 어디 있었냐면 수원에 있었어. 교육과정이. 즉 뭐야? 문과생들의 단원이었단 얘기야. 문과생들도 수열의 극한에 있었어. 왜? 애들이 수열을 배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 맨 앞에 꼽사리를 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적분 아니야. 왜? 더 쉽잖아. 그러니까 쌤이 수열의 극한 얘기할 때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베이스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제는 자세하게 했지만 오늘은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쌤 생각.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만 좀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좀 봐봐. 아까 그 예시 그대로 한번 쓸게요. 자, 너희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가 될 텐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얘 당연히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디로 가겠니? 무한대로 가겠죠. n이 한없이 커지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 계속 2씩 커지는 공차를 갖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7이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다음으로 만약에 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n제곱분의 1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러면 위에는 고정되어 있는데 밑에 숫자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게 돼? 0으로 가게 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함수의 기본 베이스 아니야? 왜? 이거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로만 생각해줘도 그냥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잖아. 구조는 거의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어제는 얘들아 별거 다 했어. 막 진짜 함수 여러 개 그래프도 그려보고. 야, 얘 봐봐.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그럼 무한대로 가면 점근선이 있고 해서 0이야. 이 설명을 다 했단 말이야. 생략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할게. 자, 그래서 마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그냥 잠깐만 읽어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게 핵심이죠. 쌤은 여기 만약에 밑줄을 친다면 그냥 한없이 커질 때만 쳐놓을 거야. 왜냐?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n이 커질 때밖에 없다는 거. n이 어디에 가까워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 없고, 앞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만 향할 거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게 일정한 값에, 그 수열의 끝자락이 막 가다가 끝자락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 걔를 수렴한다라고 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하죠. 근데 자, 여기다가 쌤이 함수의 극한은 좀 다른 점. 자, 어떤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만약에 어떤 특정 값에 일정한 값이라는 건 당연히 숫자야. 그치? 가까워지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이죠. 자, 얘들아, 그리고 수렴하지 않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니? 발산한다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게 수렴이고,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얘를 발산한다라고 할 건데, 발산의 종류가 함수와는 조금 다른 게 특징이지. 자, 첫 번째는 발산할 때 함수의 발산은 어떤 게 있었니?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었지. 그래서 그 함수가 한없이 커지는 경우, 이 있잖아요. 그치? 한없이 커지는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무슨 무한대? 그렇지, 음의 무한대로도 발산한다 라고 하면 얘는 그 수열이 또는 함수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함수에선 다루지 않았던 세 번째 발산 종류가 있고, 이게 여기서 좀 추가되는 특이점이죠. 기억할 거야. 무슨 발산이니? 그렇죠. 자, 진동 발산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진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an이 가장 간단한 예, -1의 n승이다 라는 수열이라고 치면, 얘는 수열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 마일과 1과 마일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반복되니까 진행되는 추이가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뭐하니? 진동하죠. 그치? 그래서 얘를 진동발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an이 -3의 n승이었더라도 똑같이 발산하겠죠. 진동하겠죠. 근데 얘는 특이점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방금 전에는 그냥 진짜로 이렇게 진동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3, 9, -27, 8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우우우우 뭔지 알겠어? 점점 더 큰 폭으로 진폭이 커지는 거지. 얘도 당연히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겠지. 그럼 너희들 아마 예상할 거야. 내가 다음 예시로 뭘 들지. 자, 그럼 이번엔 an은 -3분의 1의 n승이다 라고 하면, 이제 아주 초보자들은 잠깐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뭐 알아? 얘 발산하니? 얘는 수렴할 거야. 그렇지 않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보자. 그래프를 그리면 첫 번째 항에서 -3분의 1이 나와, 두 번째 항에서 9분의 1이 나와, 세 번째 항에서 -27분의 1이 나와, 81분의 1이 나와, 땅땅땅땅이죠. 얘가 진동하는 거는 처음에는 진동이 이렇게 크지만 점점 줄어들면서 얘가 결국 어떻게 되니?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한 구조로 생겼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진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예시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산의 종류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것 같고, 그러면 책의 내용을 좀 더 진행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할 필요 없잖아. 밑에 더 알아보기 봤더니 막 극한은 리미트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는 진짜 빡치게 하지 마세요. 그쵸? 자, 이거 넘어가고요. 발산도 양의 무한대 발산이 있고 음의 무한대 발산이 있으나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동하는 것도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좀 할게요. 자, 마필교과서에는 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함수의 구조 완전 똑같은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합차 곱 나눗셈 실수배. 쌤도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뭐냐면 기존의 함수의 극한에서도 리미트 만약에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가 알파에 수렴하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gx가 베타에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즉 둘이 각자가 다 수렴한다고는 전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합차 곱 나눗셈 실수배까지 자유롭죠, 리미트는.
예를 들면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곱셈이랑 나눗셈은 자유롭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자유롭지. 하지만 리미트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친구니까 각자가 수렴한다라는 사전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x가 네모로 갈 때 fx와 gx에 대해서 합, 차, 곱, 나눗셈, 그 다음 실수배까지는 결국 어떻게 달리 쓸 수 있다? 리미트를 분리해 줄 수 있다. 그치? 분리해줘서 x가 네모로 갈 때, 얘도 x가 네모로 갈 때 fx에다가 여긴 gx가 되는데 합, 차, 곱, 나눗셈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계산 방법이 알파와 베타가 합, 차, 곱, 나눗셈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언제 뭐 할 때? 합, 차, 곱, 나눗셈 중에 뭐 할 때? 나눗셈 할 때 누가 0이면 안 돼? 그렇지.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눗셈 할 때만 베타가 0이 아닐 경우에만 사용하자고. 이거는 함수 역할에서 이미 했던 거죠. 자, 얘를 확장하면 리미트 해놓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똑같이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똑같이 베타에 수렴한다면 이거 그냥 그대로 얘에 대해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수열이랑 함수가 구조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수배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데 실수배 2배, 3배, 4배 하는 것처럼 실수를 곱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자 2분의 3 an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실수배는 이 실수를 앞으로 이렇게 꺼내서 실수를 리미트 앞에 전체 곱해져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따라서 얘가 2분의 3 알파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는 얘가 실수배죠. 실수배랑 합차, 곱, 나눗셈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게 거의 구차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기본 소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죠. 함수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오해가 없고 학생들이 잘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애들은 얘들아 이걸 까먹을까? 이걸 까먹지 않아. 주로 뭘 망각하니? 저걸 까먹어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거기 밑에 딱 주의해놓고 뭐라 돼 있어? 두 수열 AN, BN 중 어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거 못 써. 알겠어? 이거 못 써. 수렴한다라는 사전 정보를 정확히 체크해야 돼. 두 개가 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수렴했어야만 하는 확신이 필요한데 수렴 안 하는 상태에서도 그걸 막 쓴다는 게 문제죠. 형님 어서 오고, 그 빈 교실 아마 405호일 거야? 405호에서 기존에 줬던 거 좀 풀고 있자. 알겠지? 이따 쉬는 시간 갈게. 오케이. 자, 그래서요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천천히, 이건 마필교과서 워낙 자세한 책이어서 쌤이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읽는 수업 뭐 하려 하겠니?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는 자세하게 했는데 오늘 안 하려고. 어제 미적분 아이반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다뤘었어. 열심히. 근데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건 함수의 극한에서 너무 기억이 잘 나죠. 뭐야? 차수 싸움이죠. 차수여서 뭐 같으면 최고차 한 개수의 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주로 어떤 양상이야? 주로 루트가 있지. 그래서 유리화를 진행하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지. 그리고 루트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 얘를 그것만 하나만 듣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애들 있어. 루트 없이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이런 애들 가끔 있어. 루트 없이. 그럼 얘도 어차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거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따지니?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석 방법이 있고 그냥 뭐랄까 야매 방법이 있는데, 야매 방법도 사실상 야매는 아니에요. 봐봐, 5의 n승이야, 3의 n승이야. 우리는 파워를 볼 거야. 그치? 여기선 이게 미치지만 원래 지수 있죠. 지수가 영어로 파워야. 그러니까 파워라는 의미는 뭐냐면 힘이야. 엄청난 힘으로 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얘도 봐봐, 5의 n승과 3의 n승은 두 개의 어떤 카파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얘가 커지는 속도를 얘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야매식 설명이죠. 얘가 압도적으로 커질 때 얘는 뺄 거야. 압도적으로 커진 얘를 빼겠지만 얘에 비하면 얘는
보잘 것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얘가 커지는 속도가 이 친구가 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무조건 증가하고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약간 야매 방식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봐도 돼. 1 대입해봐. 얘가 하나의 AN이란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럼 1 대입하면 뭐 나와? 2 나오잖아. 2 대입하면 몇 나오니? 25에서 9 뺐기 때문에 16 나오니? 자, 3 대입하면 뭐 계속 쓸 필요도 없죠. 125에서 뭐 27 빼기 때문에 이거 점점 압도하지 않겠어? 5의 n승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고, 얘를 제대로 푸는 방식은 원래는 뭐냐면, 자, 정석대로 보여줄게. 최고창으로 묶는 거야. 5의 n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묶으면 앞에 1이 되고 뒤에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한없이 커질 때 위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결국 얘가 어디로 가겠니? 0으로 가죠. 아, 1 빼기 0이니까 얘는 1이고요. 얘가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1이 돼서 결국 무한대로 간다가 원래 그냥 좀 더 서술형에 적합한 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게 굳이 서술형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치? 그냥 힘의 파워의 차이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여러분들을 믿고 쌤이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구조가 똑같아요. 자, 어제 이것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얘도 쌤이 별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정리? 얘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치? 들어봤지? 샌드위치 정리. 이게 왜 샌드위치냐면, 샌드위치라는 음식이 성립하려면 형식을 갖춰야 돼. 그렇잖아. 야, 요즘엔 샌드위치 안에 뭘 넣어도 상관없어. 막 아보카도 쳐넣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크 쳐넣고요, 소세지 쳐넣고 뭘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것이 샌드위치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빵과 빵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 스테이크 맛있게 구워놓고 드세요 하고 주면 그거 샌드위치냐고. 아니지. 근데 어떤 음식이든 빵과 빵 사이에 싹 집어넣고 나면 걔를 샌드위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를 왜 할까? 빵과 빵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AN이 BN보다 작고 BN은 CN보다 작다라는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가정이 있다고 쳐. 그랬을 때 내가 이 세 변에다 모두 다 동일한 리미트를 취해줘서 얘를 극한으로 보내고 나면 여전히 AN과 BN과 CN의 극한값은 여전히 동일한 대소관계가 적용이 그대로 되지만, 유일한 차이는 리미트를 씌우면서 기존에는 부등호만 있었다면 여기에 등호가 추가되게 된다라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선 주로 항상 어떻게 나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에 수렴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얘도 항상 알파에 수렴해버리죠. 그러면서 얘의 값을 물어보지. 근데 구조상 알파 이상의 알파 이하인 친구는 알파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알파가 정답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가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샌드위치 정리이기 때문에, 여긴 법칙이라고 나와 있네.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또 쌤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주의할 점은 뭐냐면, BN이 AN보다 크다고 해서 이렇게 부등호만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자, 어떻게 되니? 등호도 성립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N이 n분의 1이라는 그 수열이었어. BN은 n분의 2라는 수열이었어. 그럼 무조건 얘가 더 크죠. 항상 2배니까. 여긴 자연수만 들어갈 거고, 얘가 더 크지만 둘 다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그러니까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등호가 생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쌤은요, 이제 마플 특성상 개념 익힘이 개 많아요. 그래서 쌤은 각 개념 익힘마다 발전 문제를 좀 다뤄주고 있어. 발전 문제 다룰 건데 너무 쓸데없는 건 안 다룰 거여서 쌤이 진짜 이건 안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일단 개념 익힘 1번. 얘가 너무 와팝이어서 쌤이 얘는 굳이 다루지 않고요,
개념 익힘 2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부터는 좀 다뤄볼게.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개념 익힘을 다 완료하면 수업이 끝날 텐데 꽤 많아요. 내가 체크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타임 어택이 되는 거야. 자, 네. 책 없구나. 짜짜짜. 자, 보시면요. 6번 문제입니다. 그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지금 AN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BN 빼기 AN은 3으로 수렴하는데 밑에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얘 한번 잘 따져볼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A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어떤 정보도 잘 얻어내지 못하죠.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를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기억나니?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는 항상 무슨 처리해줬어? 역수 처리해줬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 이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그렇다면 무조건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이끌어내셔야 되죠. 그치? 얘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야. 그냥 보고 할 말이 그렇구나 밖에 없어. 얘를 가공된 정보로 바꾸려면 역수를 취해줬을 때 0으로 간다로 바꿔야 돼. 그 이유는 뭐냐? 오직 수렴하는 것들끼리 합차, 곱, 나눗셈, 실수가 가능하다 그랬지. 얘 수렴하니? 안 해. 그럼 얘에 대해서 못 써. 하지만 얘는 뭐해? 수렴하니까 쓸 수 있어. 너희가 이 식이랑 뒤에 주어진 이 식을 사람 새끼라면 무슨 셈을 할 거야? 더 할 거야? 뭐 할 거야? 웬만하면 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빼면 이상하잖아. 정리가 전혀 안 되잖아. 곱해보자고. 두 식을 곱했다고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야. 자, 둘이 곱해지니까 앞에는 an분의 bn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당연히 0이랑 3을 곱했으니까 이쪽엔 0이 이렇게 나오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분의 bn이 어디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1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얘가 1에 수렴을 하는구나. 이미 가공해서 정보를 딱 하고 뽑아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린 뭐 하면 돼? 밑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그냥 통분해서 갈기시는 거예요. 자, 써볼게. an분의 bn 제곱에서 bn분의 an 제곱을 이렇게 뺀 식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쓰면 an bn분의 bn의 세제곱에서 an의 세제곱을 뺀 이런 구조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 그냥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곱셈 공식 쓰세요. 그러면 an bn 분의 자, 이렇게 쓸게. bn의 제곱 플러스 bn an 플러스 an 제곱에 쌤, bn 빼기 an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밖에다가 bn 빼기 an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눗셈 한 번만 할 거지. 이거 하트 분배하는 거 아니잖아. 덧셈이 아니잖아. 뺄셈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왜 얘는 굳이 밖에다 썼냐면 얘랑 엮자고, 얘는 따로 두자고. 왜? 주어졌으니까. 그치? 얘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3에 수렴해. 그러면 얘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하나 이루어지면서 an분의 bn이 돼. 근데 걔가 1이죠. 그 다음 얘는 둘이 약분되면서 1이죠. 그치? 얘는 bn분의 an이 되는데 an분의 bn이 1이니까 bn분의 an은 1분의 1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또 추가로 1이 이렇게 붙으면 결국 이렇게 곱해져서 정답이 9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정리해. 그치? 자, 다시 한번 가공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수렴하는 정보가 나오면 저 친구랑 뭔가를 할 텐데 역수가 취해져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곱셈일 거야. 그러면 곱셈을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진행되고 이런 결론을 얻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일단 9가 정답이 될 거고요. 이게 발전 문제 6번이었어. 쌤이 이렇게 맛을 보고 나면 툭툭 털어서 빨리 넘길게. 왜냐면 할 유형이 많으니까.
자, 다음 발전 문제가 9번인데요. 쌤이 이 문제를 보고서도 이거는 그냥 좀 같이 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5에서 정의된 함수가 저렇게 있어, fx가. 근데 이거 잘 봐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위에 못생긴 식, 걔가 결국 1에 수렴한대. 그러면 못생긴 식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니? 그러면 nfa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상황이라면 위식이 어떻게 풀리겠니?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거지. 그러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 절대적으로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론이 절대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겠지. 아,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어쩔 수 없이 nfa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자, 봤더니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nfa인데 생각을 좀 고쳐 먹을래. 어차피 얘는 n에 대한 뭐야? 극한식 아니야? 그러니까 n을 주인공으로 둬야지 해서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2fa 주인공은 n, 그 다음 더하기 1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밑에는 2n 플러스 3이 될 건데,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얘가 1이 나왔대. 그러면 지금 아까랑은 다르게 밑에도 n에 대한 1차, 위에도 n에 대한 1차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가 될 텐데, 자, 2분의 마이너스 2fa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fa는 몇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f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자, 여기서 확인 들어가야 되죠. f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n은 자연수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확인을 하면, 그럼 f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성립할 텐데,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함수값이 되는 것은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그치? 이 지점이 a가 되는 거고 이 지점도 a가 되는 거니까 a의 개수는 2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여기 이 값일 때도 마이너스 1을 만족하고 이 값일 때도 마이너스 1을 만족하기 때문에 a가 2개 나오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여러분들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절대값을 좀 분리하는 방법, 근데 그건 우리한테 어느 정도 교양이니까, 자, 이렇게 진행시켜주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끝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나 하고요. 자, 개념 익힘 4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사실 어제는요, 쌤이 이런 문제 해설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그 이유가 뭘까, 얘들아? 그렇지, 공식암기가 이제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6분의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그마에서 수열에서 배웠던 것들이 까먹은 친구들이 많아서 어제는 시그마를 설명하느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자, 이렇게 교양 삼아서 이렇게 하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 결국에는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제곱을 다 더한 것이구나가 맞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너희를 거의 처음 봤으니까 오늘 교양 수준을 확인 좀 하자. 불러줘. 6분의. 그렇지. 얘들아, 이거 기억하셔야 돼. 기억 안 나시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마. 곧 공통 과목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수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3, 5, 7 해서 2n 플러스 1까지 더했어. 그 말은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2k 더하기 1을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n 집어넣은 것까지 더한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2가 앞에 하나 붙고요, k를 다 더한다고 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거잖아. 거기다 이 1은 n이 탕 한 번 더해지겠지. 따라서 얘는 결국 n제곱 더하기 2n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이제 fn이 저래요. fn이 저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fn이야. n분의 fn이야. 근데 fn이 지금 적어보면 얘분의 얘잖아. 그러면 얘가 곱해지면서 6의 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위에는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었겠죠. 위에가 몇 차야? 3차. 밑에는 2차였는데 걔 도와주려고 n 하나가 지원사격 나왔죠. 그러니까 n 하나가 더 곱해지면서 밑에는 결국에는 최고차항만 쓰자. 6n 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위에는 2n 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뒤에 건 다 필요 없잖아. 그럼 얘가 어디 수렴한다? 3분의 1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 왜 풀어드렸냐면 그래도 간만이어서 사실 이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얘들아 그냥 공식이라도 한 번씩 더 언급해보고 가자. 약간 이런 취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번 풀면 간단할 거고요. 다음으로 개념 익힘 5번 넘어가서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좀 볼게요. 자, 괄호 1번이 있고 괄호 2번이 있는데 뭐 괄호 1번을 풀어드릴게요. 괄호 2번이 더 쉬운 것 같아서. 자, 일단 뭐라고 쓸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희들이 일단 수열 AN을 구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쌤은요 유리화를 먼저 할 거야. 유리화를 먼저 해서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때 맨 앞에는 지금 루트 n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루트 an 플러스 1에 빼기 루트 an이 있는데 얘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루트 n은 왜?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거야.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거야. 자, 지금 수열이 커지고 있잖아. 등차 수열이고. 그럼 얘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구조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의 극한에서 따져봤을 때는 부정형이죠. 부정형이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해봐야 돼? 유리화 해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특정값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뭐 해봐야 돼? 유리화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리화를 해서 여기도 플러스 버전, 밑에도 플러스 버전으로 진행을 하면 루트 n에 위에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는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이 이렇게 남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다는 건 공차죠. 그치? 다음 항이랑 이전 항의 차잖아. 여기서 공차 몇 나오겠니? 2죠? 2죠? 공차가 2기 때문에 뭐 일단 적어놓으면 자, an이라는 일반항까지 그냥 내가 적어버린다고 치면 공차가 2니까 2n인데 빼기 1이겠죠. 3 대입하면 5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 공차는 어차피 2니까 여기는 2 루트 n이겠구나. 맞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n 플러스 1 대입하면 2n 플러스 1일 거고 더하기 루트 2n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위에 몇 차야? 위에 반차죠. 그쵸? 반차죠. 1차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도 다 반차죠. 차수 어때?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뭐만 따져? 최고차항 계수 b만 따지는 건데 이왕이면 어떻게 꺼내야 돼? 꺼내면서 루트 씌워서 꺼내면 되는 거지. 자, 이 앞에는 루트 2가 최고차항의 계수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가 최고차항 계수인데 얘는 이미 앞에 마중 나와 있네?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2루트 2분의 2여서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 간단하겠죠. 등차 수열을 보고 뭐 일반항을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 걔를 대입해놓고 유리화 하는 것도 너희 자유지만 뭐 쌤이 봤을 때는 유리화를 해놓고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일단 여긴 이렇게 정리하고요. 괄호 2번은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개념 익힘 6번 한번 볼게. 소수 부분의 극한값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수열 AN에 일반항이 지금 9n제곱 마이너스 2n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루트 AN에 빼기 가우스 루트 AN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수열이 우리의 관심사고요. 가우스 기호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이 루트 AN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구 좀 해보자. AN이란 친구가
현재 9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얘가 지금 n이 자연수니까 얘도 어쩌면 이제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루트를 씌우면 그때부터 몰라지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루트를 씌우기 전에 뭘 준비해 놓는 게 좋을까? 완전 제곱식을 준비해 놓으면 루트를 씌워도 자연수인 게 확실하죠. 그러면 얘가 어떠한 완전 제곱식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괜찮아? 예를 들면 9n제곱 빼기 2n은 무조건 9n제곱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럼 쌤, 그러면요 an이란 친구는요 무조건 3n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요 무조건 3n-1의 제곱보다는 큽니다. 그렇지 않겠어? 왜냐하면 얘가 9n제곱 되고 마이너스 6n 되죠. 그 다음에 1 더해지죠. 근데 n이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6n에다 1을 더해봤자 얘보다 무조건 작겠지. 아, 결국 an이란 친구는 3n-1의 제곱과 3n의 제곱 사이에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양쪽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 안에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는 3n-1로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은 루트 an 나오겠죠. 이렇게. 이쪽은 3n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괜찮아요? 이거야. 그러면 가우스라는 친구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루트 an이란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3n-를 딱 있고 그로부터 1 거리에 3n이 딱 있는 거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여기 있는 거잖아. 괜찮지? 아, 그러니까 결국 얘의 정체가 뭐였다? 3n-1이었다고 확정 짓고 가는 거지. 이해돼? 괜찮아? 따라서 이제 식좀 마무리해 볼게. 얘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2n에서 빼기 3n-1, 여기 괄호 쳐주는 거 좀 주의해야 돼. 풀마 나중에 헷갈린다. 자, 얘인데 n을 무한대로 보냈어. 그러면 얘 지금 한없이 커지죠? 아, 무한대로 가네. 얘도 한없이 커지죠? 무한대로 가네. 아,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구나. 유리화 갈기셔야 되고, 유리화를 쌤이 조금 암산으로 생략을 하면은 얘 안에 있는 거에서 얘의 제곱이 빠질 거니까 9n제곱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이 빠질 거니까 플러스 6n이 돼서 위에는 4n이 일단 남아있겠고, 뭐 사실은 상수항은 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밑에는 뭐가 달리겠니? 루트 9n 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3n-1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되겠죠. 아, 결국에는 또 몇 차와 몇 차의 싸움이야? 1차끼리의 싸움이죠. 아, 1차끼리 싸움이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비교하면 앞에 3, 3, 4. 괜찮죠? 그래서 6분의 4기 때문에 3분의 2로 수렴하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결론이에요. 괜찮죠? 쌤이 뭐 지금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뭐 너무 생략하거나 이런 건 없지? 좋을 거야. 괜찮을 거고, 뭐 이 문제의 특이점이라면 오랜만에 가우스 기호를 또 한 번 만났고 정수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앞뒤로 배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을 거고요. 개념 익힘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여러분들 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어렵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발전 문제는 막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런 문제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문제 한번 보시면 n 4제곱이랑 n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결국 위에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6차식이죠.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걔가 수렴했다라는 건 밑에도 차수가 6차였단 얘기지, 그치? 똑같단 얘기야. 근데 어차피 우린 최고차항만 볼 거니까 n이고 7이고 다 관심이 없단 얘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an 제곱에 왜 그래? an 제곱에 k제곱이 됐다는 것만 우리 관심사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가 27분의 1에 이렇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단 K가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잖아. 그래야 K가 3이 돼야지만 얘도 6차가 될 테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K가 3이구나.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는 얘가 앞에 1이고 여기는 A의 K승, A의 3승이죠. 그럼 A의 3승이 몇이 나와야 돼? 27. 뭐야 이 문제. A 그냥 3인 거죠. 그치? 그래서 A도 3이고 K도 3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9가 아닐까 라고 정리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개념 익힘 8번으로 넘어가서요. 발전 문제를 좀 볼 건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좀 알려드릴게. 이 문제는요, 이상하게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내가 너무 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붕상같이 푸는 애들이 많아.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알겠어? 애들이요 이런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 플러스 1의 an, 얘가 2의 수렴했다는 첫 번째 정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 bn이 7의 수렴했다는 두 번째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나는 잘못된 예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풀이. 애들이 여기서 거의 뇌피셜로 똥을 싸기 시작하고 뇌피셜로 막 아크로바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들이 갑자기 그 수열을 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2의 수렴했잖아, 얘는 7의 수렴했잖아. 나중에 막 쟤네들이 복잡하게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하면 AN이 뭔진 모르겠지만 결국 2의 수렴했으니까 내가 n분의 2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뇌피셜을 갑자기 발휘해요. 실제로 발휘를 해. 얘가 n분의 2면 n분의 2n이니까 2의 수렴할 것이다. 그럼 bn은 얘 그냥 n제곱분의 7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뇌피셜을 발동하면서 그러면 n제곱분의 7이니까 7의 수렴하겠네? 라고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면서 10n 더하기 1의 bn이잖아. 그럼 봐봐. 10n 더하기 1의 bn이라는 친구는 n제곱분의 7 10n 더하기 1이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가 an은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얘가 2n 제곱분의,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70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최고차항이. 그럼 몇이 나와? 35. 근데 이거 아마 정답일걸요? 정답 맞아? 정답 맞지? 풀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수열에 대해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니 n분의 2면 딱 2 나오고 좋겠는데요? n제곱분의 7이면 딱 7 나오고 좋겠는데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하면 거의 항상 정답이 나옵니다. 니들이 뇌피셜을 풀었을 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서술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딱 봤는데 이 문제는 막 서술형으로 잘 나와. 왜냐? 애들이 개같이 풀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감점이 후두둑 돼요. 감점이 그냥 막 돼. 야, AN이 왜 n분의 2야? 그래도 되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n분의 2여도 저런 결과 나오지 않나요? 답은 맞았잖아요. 감점. 오지게 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제대로 된 풀인지를 쌤이 보여드릴게. 오른풀이에요. 오른풀이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an분의 bn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해야 될 거야.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an 분의 n제곱 플러스 1 bn 이렇게 만들어 놔.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n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10n 더하기 1에 n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식이 있다라고 치면 얘들아, 이것의 결과물은 결국 약분의 an분의 10n 더하기 1 bn 아니야? 저식 완성이죠. 저식 완성이야. 근데 내가 이제 과감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수렴했었죠. 7에 얘 2에 수렴했었죠.
그럼 수렴하는 것끼리 나눗셈 가능하죠. 그리고 둘 다 0이 아니잖아. 가능해. 얘 어떻게 될까? 수렴하죠. 그러면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리미트를 따로따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수렴하는 것끼리는 합차곱 나눗셈 실수에 자유로우니까. 그러면 얘가 7에 수렴했고 밑에는 2에 수렴했는데 바깥에 곱해지는 지금 몇에 수렴해? 10에 수렴하니까 계산 결과가 끝나면 35 아니야? 그치? 이 풀이와 저 풀이는 분명 다르죠? 이 풀이는 논리적인 완성도가 있는 풀이야 얘들아. 수렴하는 것끼리의 합차곱 나눗셈 실수배 계산이야. 쟤는 AN, BN을 과감하게 뇌 속에서 정해버리는 그 어마무시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풀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렴값 계산할 때는 이 풀이를 서술형 답안지에 적으면 감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저거는 진짜 좀 저거야말로 야매 느낌이 낭낭하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풀이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얘들아 이때쯤 되면 궁금할 텐데 이 개념 익힘 몇 번이니? 12번까지 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 알겠지? 12번까지 보고. 자, 지금 극한값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인데 와, 얘를 쌤이 한 문제만 할게요. 한 문제만. 지금 문제 보시면 n, an,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k라고 바꿔놓고 k라고 바꿔놨을 때 앞에다 k가 1부터 n까지 다 더해진다라는 시그마 붙여주면 얘도 당연히 k가 1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될 거고 얘도 k가 1부터 n까지 다 더한 애가 여전히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식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에 지금 있는 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빠르게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일 테니까 그쵸? 이렇게 되어버리면 맞나?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얘가 그대로 오는데 n제곱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이 붙는 거지. 그럼 결국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양쪽이 다 어디에 수렴해? 2분의 1에 수렴하니까 가운데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쳐놓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 문제는. 자, 좋습니다. 개념 익힘 10번 갑니다. 자, 발전 문제 30번인데요 이 문제는 애들이 수열의 극한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가끔씩 수열의 일반항을 잘 못 세워서 못 푸는 경우가 생기고요. 교실이 이제 조금 더워졌으니까 쌤이 이따가 추우면 다시 켜줄게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성냥개비들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할 때 n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n,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자. 그럼 일단 우리가 an과 bn을 무조건 세워야 되겠지? 그럼 이제 bn이 더 쉬워요. 그렇지 않아? 딱 봐도 그렇지 않아? 자, bn 먼저 세울게. bn을 일단 처음에 좀 나열을 해보면 1단계에서 1개야. 정사각형 1자리가. 2단계에서 3개야. 3단계에서 6개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 첫 번째는 1개야. 두 번째는 1개에서 2개가 쌓아져. 여기는 1개, 2개, 3개잖아. 다음 건 당연히 4개, 4층짜리가 하나 생길 거고 5층짜리 하나 생길 거니까 bn이라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야? n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b1이면 그냥 1만 있는 거고 b2면 1 더하기 2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 자체가 1부터 n까지의 총합이므로 그냥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금방 나오시겠죠 이거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an을 좀 보자고.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자, 보시면 이건 조금 보면서 갈게. 자, A1은 지금 몇이죠? 4개죠. 자, 그 다음 이제 A2가 몇인지를 보면 직접 세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기존에 4개가 있었고
하나 둘 셋 추가됐으니까 6개 추가야.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방법은 A2를 두 가지 방식으로 써놓는 거야. 하나는 10이라고 쓰고 다른 거는 4 더하기 6이라고 이렇게 좀 써봐. 왜냐? 이렇게 해서 발견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자, A3야. 그럼 기존에 6개가 이렇게 있었잖아. 거기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해지는 거지. 그럼 몇 개 더해지니? 8개 더해지죠. 그러니까 A3는 내가 18이라고 쓸 수도 있겠으나 다르게 표현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8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뭔가 일반항 느낌 스멀스멀 나는데 왠지 A4가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이면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질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우리 확신을 갖자. 자, 내가 그려놓은 것만 추가된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A4는 이렇구나. 그럼 이제 AN 일반항 한번 세워볼까? 첫 번째 4였어. 두 번째는 4 더하기 6이었어. 세 번째는 4 더하기 6 더하기 8이었어. 그치? 그러면 AN이라는 친구는 결국 2n, 자, 2n 더하기 2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자. 4, 6, 8 해서 결국 2n 더하기 2까지 이렇게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봐봐. 만약에 1이 들어갔어. 그럼 A1은 4부터 4까지만 딱 그거 끝나는 거지. 그럼 4에서 끝났어. 자, 2가 들어갔어. 그러면 4, 6에서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 딱 두 개만 더해주면 끝나죠. 10이 아니면 4가 들어갔어. 4가 들어가면 4, 6, 8에 얘가 10이니까 10에서 딱 끝나겠지. 아, 쌤 됐네요. 결국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2K 플러스 2의 합이기도 하네요. 맞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만 들어가니까 4고 두 번째 항은 2가 들어가니까 뭐 6인데 거기까지 더해지는 거지. 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n에 n 플러스 1에 자 이렇게 2n 더해지는 거 아니야? 따라서 n제곱 더하기 3n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게 an이죠. 자, 게임 거의 끝난 것 같아. bn이 제잖아. 그러면 2분의 bn에 4를 곱했구나. bn에 4를 곱하면 2n에 n 플러스 1이죠. 밑에 an은 방금 전에 했지만 n제곱 더하기 3n이죠. 아, 결국 이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괜찮으시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활용 문제는 사실 이 극한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2인 건 그냥 툭 치고 나오는 건데 저 성량계비 개수 세고 할 때 일반항을 정의해주는 방식이 아마도 조금 시그마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일단 수원과 수투도 최선을 다하면서 가고 있어야 미적이 동시에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 다음 개념 익힘 11번 한번 볼게요. 자, 발전 문제입니다. 33번이에요. 그래프가 등장했고 그래프 안에서 어떤 길이를 측정해서 길이분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극한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길이를 잘 구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위에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을 지나고 n, n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이 x가 만나는 점 bn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an이 어차피 n, n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그냥 세울 수가 있는 거죠. y는 해놨어.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우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3 해놓고 뭐 x 마이너스 n에 더하기 n제곱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 괜찮죠? 근데 우린 결국 누가 궁금해? bn이 궁금하죠. x 절편이 궁금한 거 아니야. x 절편이란 건 뭐야? y 값이 0일 때의 x 값이잖아. 그러면 전개하지 않고 y 값에 0 먼저 대입해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넘겨놓고 루트 3으로 나누면 x-n은 루트 3분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않아? 거기다가 그럼 x의 값은 루트 3분의 n제곱에 더하기 n만 이렇게 하나 처리되지 않을까? 아, 결국 이게 뭐야? bn이죠. 근데
O부터 BN까지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X좌표가 얘면 그냥 그 거리 자체가 얘죠. 아, 그러니까 분모에 누가 올라가? 아니, 분자에 루트 3분의 n제곱에 더하기 n이 분자에 미리 나 대기하고 있을게 라고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분모만 어서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분모란 친구는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길이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죠. 따라서 n 4제곱에 더하기 n제곱을 했는데 거기 루트만 이렇게 씌운 친구지. 그럼 봐봐. 위에 몇 차야? 2차. 밑에? 2차. 아, 최고차는 개수의 비네. 밑에는 어차피 1이야. 위에는 루트 3분의 1이죠. n제곱에 곱해져 있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정답이 될 거고 3분의 루트 3 아닐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좀 우리한테 그래프로 겁을 조금 주려고 시도했으나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문제 좀만 힘내봅시다. 자, 발전 문제 36번에선 또 도형 가지고 장난질 좀 쳐놨는데 쫄지 말자 얘들아. 쫄지 말자. 자, 도형 문제다 보니까 쌤이 그림을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림 확대를 좀 해놨어. 그랬더니 문제가 안 보이네? 잠깐만. 문제를 까먹었어. 잠깐만. 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B1DN 분의 ACN, OCN이죠. B1DN 분의 ACN, OCN이고 빼기죠. 이렇게. 자, 이걸 구해내려면 우리가 이제 도형 분석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1이에요 2예요 3이에요 4예요 그럼 이 전체 길이는 결국 몇이에요? n이죠? 그치, n일 수밖에 없는 거지. 1 다 그러니까 등분해 놨으니까 전체가 n이야. 그러면 B1과 DN은 그럼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겠네. 자, 일단 이 길이가 될 거고요. 오케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ACN이랑 OCN이야. 자, ACN은 ACN이네. 그 다음에 OCN이네. 얘가 더 쉽네. OCN 먼저 적어 놓으면 그냥 N이죠. ACN은 어차피 빗변이죠.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48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48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놓은 친구에서 N을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분자 준비 끝났고 분모만 어서 오라. 그러면 자, 결국에는 이거 약간 좌표로 봐줘야 제일 쉽겠죠? 좌표로 봐야 제일 쉬운데 솔직히 별짓거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쌤이 봤을 땐 좌표보다 뭐가 쉬워? 닮음이 쉽긴 하죠. 닮음이 쉽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은 닮음인데 전체를 절반 땅 해놨으니까 얘랑도 닮음이죠. 그럼 닮음비를 체크할 때 짧은 변 48대 n은 짧은 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x 대 1이죠. 그치? 그러면 x라는 친구는 당연히 n분의 48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 같아, 쌤이 봤을 때. 조금 근데 이런 생각들이 뭐 잘 나면 좋은데 가끔씩은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얘를 0,0으로 두고 이 직사각형을 세우고 x좌표가 1일 때의 값을 구해놓으면 48에서 그 값만 빼면 되죠. 그럼 길이가 나오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복잡하네. 그럼 뭐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현재 무조건 n분의 48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얘 가지고 우리가 싸움 좀 해봐야 되죠. 밑에는 n을 무한대로 키워봤자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위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유리와 갈기셔야 되죠. 유리와 갈길 거고, 쌤은 이게 나을 것 같아. 얘들아 봐봐. n분의 48 분의 1분의 얘잖아. 그러면 어차피 n이 나중에 맨 위에랑 곱해질 거니까 사실상 밑에 n분의 48을 48만 얘 주고 n은 미리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치? 이런 식의 잔 변형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똑똑하게 써먹을수록 더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죠. 자, 이런 잔변형을 하나 시켜봤고,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할 거니까 유리화 결과는 얘에서 얘 제곱을 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48의 제곱에 얘까지 붙어서 n이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밑에는 48이 있고 거기에 n제곱 더하기 48의 제곱 더하기 n이 이렇게 곱해지면 유리화죠. 그럼 위에 지금 몇 차? 1차. 밑에도 몇 차? 1차. 그럼 최고차 한계수의 b는 맨 앞에 48 있고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위에는 48의 제곱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한 번 약분하면 48이고 또 한 번 약분하면 24지 않을까 라고 정리하면 되시겠지. 그치? 얘들아, 48 같은 숫자 줬을 때 우리 사람이라면 굳이 이거 제곱한 거 계산해서 쓰진 않겠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세요. 이건 뭐 기본 소양이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장시간 지금 좋은 집중력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내가 눈빛을 보니까 다들 좋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꽤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한 차례 쉬었다가 진행 좀 할 테니까요. 10분 뒤에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얘들아, 2교시 시작할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마플 특강 있죠. 거기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나와 있고, 각 성질들이 왜 참인지에 대해서 해설도 다 달려 있어. 그치? 쌤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읊어주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싹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읽어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알아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암기해 주셔야 돼. 문장 그대로 암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암기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 딱 들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될 수 있게. 쌤 이제 듣자마자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곱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걔가 각자가 수렴하는 거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BN이 그냥 0이야. 그럼 얘 0이니까 000, 근데 AN 곱해지면 무조건 다 0이죠. 곱하면 다 0인데 AN은 발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진동할 수도 있어. AN이 마일의 n제곱이야.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진동하죠. 근데 0 곱해지면 항상 0이니까 수렴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발례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책에 나와 있는 발례는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분의 1인데 곱하면 항상 1이니까 수렴한다. 이런 발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쌤은 이 수열에 참것이 나와 있는 시험지를 만들 거야. 알겠어? 그래서 똑같이 문장을 줘놓고 괄호 쳐놓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게. 왜? 내신 문제에서는 얘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수능 문제 스타일이랑은 좀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신 볼 거기 때문에 얘는 잘 알아놔야 된다는 거. 그 페이지는 뭐라도 표시를 좀 해놔. 뭐 암기 이런 식으로 표시해놔서 그냥 철저하게 다 외울 수 있도록. 왜냐? 하나라도 좀 덜 외워졌을 때 학교 시험에서 나오잖아? 기니디로 나올 거란 말이야. 기니디로 무조건 나오겠지. 디귿에서 싸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디귿을 모르겠어. 찍자. 싸발 기억니은데 막 이렇게 있는데 찍으면 마음 아프잖아. 철저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에 대한 문제가 딱 개념 익힘 하나 딸려 있거든. 그에 대한 발전 문제는 쌤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줄게. 뭐야 기억 봐봐. 기억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발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AN과 BN을 딱 곱해 놓은 친구가 수렴하면 두 수열 AN과 BN 중에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 돼. 쌤이 이렇게 쓸게. AN이란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그리고 BN이란 수열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이야. 근데 이런 발례만 하나 들어놓을게. 봐봐. 첫 번째에 진동하죠. 두 번째 진동하죠. 둘이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겠죠. 그치? 1 들어가면 마일 1, 마일 1
반복되는데 얘는 1 들어가면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수렴하겠지만 둘 다 발산하고 있죠. 이런 발레들이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통달해서 아 뭐야 거짓이네 한 이 정도 케이스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기억 거짓이고요. 두 번째, 리미트 an분의 bn이 알파에 수렴하고 an이 0이면 bn은 0이다. 많이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다. 왜 그런지 알아? 수렴하는 것끼리는 합차곱 나눗셈 실습에 자유롭잖아. 그럼 둘이 그냥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되는 거지. 둘 다 수렴하니까 곱했더니 an 사람에서 bn만 남을 거고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막 방금 발레처럼 아 그러면 an이 뭐여야 되고 bn이 뭐여야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둘 다 수렴하니까 그냥 수렴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an과 bn 사이에 이렇게 cn이 있는데 an이 알파고 bn이 베타가 되면 수열 cn은 수렴한다 돼 있는데 쌤이요 이 보기가 워낙 이상하고 특이해서 일단 보면은 맞을 수 있거든요. 맞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쌤이 해설을 한번 참고했어. 그랬더니 해설이 아예 이 문제랑 별도로 이상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이건 쌤이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고 디귿을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일단 해설에도 무관한 이상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하지 않고요. 근데 정답엔 얘가 틀리다고 나와 있고 리을은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an이 0, an, bn 순으로 대수관계 형성되어 있는데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쌤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0, an, bn이야. 근데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대. 그래서 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얘를 뭘로 둘까? 이렇게 둘게요. n분의 3n이다. 뭐 그냥 3이라고 둬도 상관없는 거고 3이야 3. bn은 항상 3이야. 그럼 얘 수렴하죠. 3으로써. 근데 얘를 내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n승으로 뒀어. 그러면 봐봐 얘는 항상 마일 1이 들어가. 그럼 이 a1보다 b1이 크죠. 3이니까 2가 들어가. 그래도 얘는 1이니까 얘가 더 크죠. 3이 들어가도 얘가 더 크죠. 항상 bn이 an보다 크지. 근데 얘는 수렴 안 하죠. 이런 예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an은 마일 1, 마일 1, 마일 1이야. bn은 3, 3, 3, 3, 3이야. 그럼 언제나 얘가 더 커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근데 얘는 수렴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발레가 되겠지. 그래서 리을도 땡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으로 끝나는데 디귿은 추후에 쌤이 다시 좀 봐줄 거라는 거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 한 7문제 정도가 개념 익힘이 있기 때문에 걔까지 잘 마무리 지을 건데 근데 개념 익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쌤이 설명 한 번은 제대로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 잘 봐봐. 분명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했는데 왜 등비수열을 또 한 번 다룰까라고 생각해보면 등비수열이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아니 수열의 극한에 이미 수열 안에 등비수열이 포함된 거잖아. 근데 왜 등비수열 따로 다뤄? 얘를 문제화시키기가 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만 좀 따로 집중해서 다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같을 등자에 비율할 때 그 비자를 써서 같은 비율로 숫자가 계속 변경해 나가는 거죠. 나열된 거죠. 같은 비율이 곱해질 거란 얘기야. 차라는 거는 뺄셈 덧셈이에요. 비라는 건 뭐야? 나눗셈 곱셈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가 계속 나눠지거나 곱해지면서 가는 건데 사실상 나눗셈과 곱셈은 하나잖아. A 빼기 B, 아니, A 나누기 B라고 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인 거니까 곱셈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B가 계속해서 곱해지면서 나아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항 AN을 어떻게 정의하니?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겠지? 오케이. 이렇게 기억이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는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R의 범위가 중요한 이슈인데 만약에 R이란 친구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A는 0이 아닌 상태야. 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R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절대값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R이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3A고요.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A고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그럼 3이 계속해서 곱해지면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시겠죠. 그리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지. 괜찮아? 그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R이 마이너스 5인 경우만 따져봐도, 자, 첫 번째 항은 A, 마이너스 5A, 25A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진동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위아래로 폭이 커지면서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다음으로 절대값 R이 마1에서, 그러니까 사실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데 아무튼 R이 마1에서 1 사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죠.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무조건적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 이유는, 자, 예시를 한번 들죠. R이 만약에 이번엔 3분의 1이야. 그러면 처음에 A가 있었고 3분의 1 A가 있었고 9분의 1 A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되니? 계속해서 그 값이 줄어들면서 결국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얘 결국 0에 수렴할 거야. 0 수렴.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뭐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쳐도 얘는 결국 0에 수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 자,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R이 음수야.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그래도 얘는 A였고 마이너스 5분의 1 A였고 25분의 1 A였고 하면 얘 어떻게 돼? 처음에는 약간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절대값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겠죠. 괜찮아? 따라서 공비가 마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 안 한 거 두 개 있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를 봤어. 작을 때도 봤어. 그럼 뭐일 때 봐야 돼? 1일 때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R이 1이려면 R이 1인 경우가 있고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자, R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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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항상 같은 애네. 그럼 얘가 그거 어디에 수렴해? A에 수렴하시게 되는 거지. 자, 얘는 재밌죠?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진동하는데 아주 균일한 상태로 진동하겠죠. 그리고 얘는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럼 체크 좀 해볼게.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종합적으로 얘는 결국 진동합니다. 아니,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래서 얘 발산하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건 뭐냐면 R이 마1과 1 사이에 이렇게 있거나 또는 1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는 일반화를 좀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A가 0이거나, 지금 0이 아닌 경우부터 다뤘죠. 근데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면 그 다음에 R이 아무 쓸모도 없어지는 거지. 무엇이 곱해지든 항상 0이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R이 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일 때. 그쵸? 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일 때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거 하나만 잘 외워놔도 사실은 이 단원에 있는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
그치?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만 딱 하고 알아놓으세요. 물론 쌤은 이것만 암기시킨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도 쫙 해드렸지만, 자, 이거 한번 보자고. 결국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A가 0 또는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일 때가 되고, 걔에 대해서 뭐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R이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지금은 첫째 양이 딱히 없는 상황이니까 양의 무한대만 써놨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첫째 양이 음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아까 다 봤지만 0수렴, 0수렴, 0수렴이죠. 다 0에 수렴하게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진동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진동하죠.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야. 자, 예를 바탕으로 개념 익힘 1번부터 또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전 문제 괄호 1번 있고 괄호 2번 있는데 쌤이랑은 괄호 2번을 다룰게요. 더 복잡해 보이니까. 자, 한번 보자.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문제 자체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보여요. 자, 한번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A에 n승 돼 있으니까 2의 3분의 2의 n승이 될 거고요. B의 n승이니까 3의 2분의 1 n승이 될 거야. 그리고요, 위에는 n 플러스 3승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A의 n승 곱하기 A의 3승이다. 맞지? 근데 A의 3승은 4 아니야?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3분의 2n승이고 더하기 B의 n-2승이니까 B의 n승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승이죠. B의 마이너스 2승을 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3분의 1 아니니? 동의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3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1 n승이 이렇게 되겠지. 납득이 가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요 1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1보다 크다는 것이 확정적이죠. 왜냐면 봐봐, 얘 루트 3이잖아. 1보다 크지? 그리고 무언가를 두 번 곱해서 3이 되네잖아. 그치? 3의 2분의 1승이라는 거는. 그럼 두 번 곱해서 3이 되려면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지. 왜? 1보다 작은 애들은 두 번 곱하면 값이 더 작아지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3분의 2번 곱해서 2가 되었던 얘기는 뭐 생각은 복잡하겠지만 1보다 작은 애는 절대 2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쌤이 얘 하나만 들어볼게. 너희들 4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 있고 2 곱하기 4의 n제곱이 있고 8 곱하기 3의 n제곱이 이렇게 있어. n을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얘 어디에 수렴하니? 이거는 쌤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둘이 이렇게 있게 되면요, 3의 n제곱은 그냥 배제되지 않을까? 그치? 3의 n제곱은 아웃 오브 관심일 것 같은데? 왜냐? 얘네가 집단에 막 커지긴 해. 근데 어차피 4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네 둘만 비교해서 정답은 2인데, 얘를 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위에를 4의 n제곱으로 묶으세요.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죠. 위에는 4의 n제곱으로 묶으면 2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죠. 동의해? 그러면 잘 봐. 이 4분의 3의 n제곱은 등비수열 아니야? 맞죠? 등비수열이죠. 4분의 3씩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근데 얘 지금 1보다 작죠? R이 마일에서 1 사이죠? 얘 어디 수렴할까? 당연히 0이죠. 왜?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가 그걸 못 따라가잖아. 이게 0이야. 그럼 얘도 당연히 0이죠. 얘는 약분되죠. 그럼 몇이야? 2인 거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논리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는 어차피 좌밥이야.
얘네끼리 싸워야 돼. 1분의 2야. 이 느낌이잖아. 괜찮아? 흐름 잡았어? 자,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거 잘 봐. 난 그럼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2의 3분의 2승과 3의 2분의 1승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지. 왜? 둘 중에 한 놈은 적법일 거 아니야. 더 센 놈 편만 들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2의 3분의 2승과 3의 2분의 1승 둘을 vs 붙여보는 거야. 누가 더 큰지. 이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취하는데 그냥 제곱 취하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똑같이 제곱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지. 6제곱을 했더니 약분되면서 왼쪽이 16 나올 거예요. 오른쪽은 27 나올 거예요. 오른쪽이 크네?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얘가 뭐였네? 여사밥이었네. 그치? 그러니까 얘의 최고차항 계수 b만 따질 거니까 3분의 1 나오시겠지. 이렇게 푸는 문제.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발전 문제다 보니까 조금 힘을 줘서 문제를 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둘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너희들이 이걸 헷갈릴까봐 쌤이 일부러 이 예시를 정확히 들어드린 거야. 4랑 3일 경우에 결국에는 3이 어떻게 된다? 쪼렙 취급 당한다. 배제된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얘도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하면 됐던 문제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이게 괄호 2번이었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개념 익힘 2번으로 가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볼 건데, 하나도 안 어려울 거지만, 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이 있는데 너희들이 로그보다 삼각함수 좀 더 못하니까 삼각함수 문제 괄호 1번을 쌤이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 자, 보시면 0에서 16 사이일 때 x가 등비수열 저 친구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이라고 했고요. 이거 엄청나게 간단해. 앞에 보세요. 결국에는 n승 취해져 있으니까 얘가 r 아니야? 얘가 r이죠. 그래서 결국 저 r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만 있으면 돼? 그렇지. 마일 초과에 1 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2에 사인 8분의 파이 x라는 이 친구가 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얘가 수렴할 거니까 우린 얘에 맞춰서 x값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변을 루트 2로 나눴더니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이쪽은 사인 8분의 파이 x고요 이쪽은 2분의 루트 2가 될 건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잠깐 t로 치환하는 거 어때? 뭐 그게 제일 편리할 것 같아서. 자, t로 치환하면 잘 보세요. x의 범위가 지금 0에서 16까지로 나와 있잖아. 그럼 8분의 파이를 x에 곱했다고 보면 되지. 그럼 여기다 곱하면 그대로 0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8분의 파이 x가 될 거고 얘는 2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8분의 파이 곱하면? 그리고 얘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t죠. 결국 t라는 친구가 뭐야? 0에서 2파이 사이네. 오, 좋아요. 그러면 sin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너희가 삼각함수를 사실 쌤한테 안 배운 친구도 있고 해서 내가 정확하게 같은 흐름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쌤은 항상 단위원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어놓고 1일 경우에 어떤 점이, 원 위에 어떤 점이 무조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을 거야. 언제? 이 각이 세타일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가 사인이죠. 빗병의 높이 사인이야. 그럼 이 길이가 사인이니까 y좌표가 사인일 수밖에 없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1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x좌표가 코사인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난 이제 뭐만 체크해? 높이만 체크하는 거죠. 왜? 사인 값이니까. 그럼 봐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곳은 정확하게 45도일 때 아니야? 그치? 4분의 파이일 때. 자, 여기부터야. 그 다음에 또 2분의 루트 2가 되는 곳은 4분의 3파이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은 4분의 5파이일 때,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일 때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지. 그럼 우리가 찾는 범위는 얘에서 얘 사이니까 쭉 그어놓으면 여기 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지 않을까. 대신에 얘는 포함이 되고 얘도 포함이 되지만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도 포함이 안 돼야 되죠. 등호가 저긴 없으니까. 이해해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t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t는요, 각이잖아. 각. 사인 각이잖아. 그러면 0부터 4분의 파이일 때까지 괜찮죠. 그래서 0 초과에,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 초과에 4분의 파이 이하면 일단 합격. 여기니까 사인 값이 저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면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3파이는 등호가 붙죠. 근데 4분의 5파이에 대해서는 등호가 안 붙는 게 맞지. 하나 더, 저기 4분의 7파이부터 얘 안 붙죠, 등호. 그 다음에 2파이까지 2파이에도 안 붙어야 되죠. 등호 없으니까. 자, 거의 다 왔다. 얘들아 봐봐. 얘가 아까 8분의 파이 x 아니었어? 그럼 x의 값을 구하려면 양변에 파이분의 8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0 초과에 파이분의 8이니까 2네. 똑같이 파이분의 8만 곱해줄 거니까 파이분의 8이면 6 이상에 파이분의 8이면 10이죠. 이렇게. 얘는 파이분의 8 곱하면 14죠. 14에 얘는 16 나오면서 x가 되겠네.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이긴 하지만 수렴 조건을 이것과 이것을 안다 그래서 툭 하고 풀리진 않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삼각함수에 대한 탄탄함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원과 수투의 기본기가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삼각함수 많이 까먹은 거 알고 있는데 오늘 더 얘기하면 입 아파. 앞으로 보완해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무튼 자연수 x의 개수는 여기서 1, 2 두 개 되고요. 6, 7, 8, 9 4개 되고 여기서 15 하나 될 테니까 총 7개인 거 맞니? 그쵸? 정답은 7개, 2번이 되시겠죠. 자, 쌤이 방금 이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괄호 2번으로 좀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괄호 3번은 로그 문제니까 그거보다는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념 익힘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반항과 합의 극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좋아. 자, 이번에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있는데 뭐 쌤 생각에는 괄호 2번이 더 조금 어려워 보여서 비슷한데,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수열의 합의 성질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건 있죠. 뭐가 있을까 얘들아? AN이라는 친구, n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SN에 대한 식을 받았을 때는 그냥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딱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렇지. SN에서 내가 SN-1을 빼게 되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빼니까 남아있는 거는 n번째 항밖에 없겠죠. 그래서 AN을 모를 때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지금 SN이 주어졌기 때문에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에서 빼기 2의 n-1제곱 더하기 3의 n-1제곱을 이렇게 빼기 때문에 결국엔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면 2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n제곱은 2 곱하기 2의 n-1제곱이죠. 거기서 그냥 2의 n-1제곱을 뺀 거고요. 그 다음 3 곱하기 3의 n-1제곱에서 그냥 3의 n-1제곱을 뺀 거죠. 가끔 이거 계산 조금 난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라지 A로 이렇게 보세요. 그렇잖아. 그럼 그냥 2A에서 A 뺀 거죠? 그럼 뭐야? A야. 맞죠? 그러니까 2의 n-1승이라는 거 너무 명확하죠? 그 다음 뒤에 건 당연히 3A에서 A를 뺀 거니까 2A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n-1승이라는 게 명확한 상황이지.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면 AN이 얘가 분자에 올라가 있고 난 밑에 분모 하나만 깔 건데 분모는 지금 너무 명확하게 2의 n승 곱하기 아니야. 더하기 3의 n제곱이죠. 그럼 얘들아 결국 나 이런 표현 촬영하고 있는데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결국 누가 조합법이야? 2가 조합법이야. 그치? 우린 3편만 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다음 시간까지는 표현을 좀 수정해 올게. 이것처럼 입에 탁탁 달라붙는 게 없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좋은 표현 아니니까. 자, 2는 무시하시고 결국 3의 n승의 개수비만 따지겠지. 근데 이거 잘 따져야 되죠? 얘는 3 곱하기 3의 n-1승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아닐까? 아니면 그것이 싫으면 얘를 3의 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잖아. 그럼 3분의 1이 얘가 곱해지니까 3분의 2죠. 그러니까 n으로 비교해도 결국 3분의 2가 정답이지. 그래서 아무튼 얘가 3분의 2에 이렇게 수렴할 것이다 라고 체크를 좀 해줄게. 괜찮으시겠죠? 지금 딱 넷인데 얘들아 개념 익힘 몇 개 나오니? 4, 5, 6, 7 4개 남았지? 6까지야? 그럼 진짜 내가 조금 오버하겠지? 이 정도로 오늘 타협 보자. 오, 거의 컴퓨터 두뇌였어. 선생님 조금 넘길 것 같았는데 진짜 넘기네. 근데 얘들아 그 개념 익힘 4번에다가는 별표 한 3개만 쳐놓읍시다.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 될 거고 잘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가로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이건 진짜 비슷하거든요. 너희가 그냥 랜덤하게 하나 던져줘. 1번, 2번 뭐 할까? 1번 한번 할게. 알겠지? 자, 1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저 식에 대한 극한값이 2의 수렴할끔 만드는 모든 양수 아랫값의 합이야. 양수라 그랬으니까 나 마음 조금 편해. 마음 조금 편해. 왜냐하면 R이 양수기 때문에 쌤이 지금 봐야 될 거는 뭐일 것 같냐면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일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R이 0에서 1 사이일 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양수니까 쌤 저걸 왜 그렇게 나눠서 봐요? 라고 하면 쌤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적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1 분의 R의 n 플러스 1 빼기 R의 n제곱 더하기 4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면 얘 무한대로 커지죠. 위에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지 않겠어? 그럼 무슨 비야? 최고차항 개수비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봐봐. 얘는 R 곱하기 R의 n승이고 얘는 1 곱하기 R의 n승이니까 둘이 빼면 당연히 R-1 곱하기 R의 n승인 거 인정? 네. 인정이죠. 거기다 뒤에다가 쓸데없는 하나 그냥 적어놓고 밑에는 R의 n승 더하기 1인데 결국 무한대를 만들어내는 건 이 친구와 이 친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 결과가 R-1로 수렴하겠지. 근데 걔가 2가 되려면 R이 몇이면 돼? 3이면 되는 거죠. R이 실제로 3이 되면 저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쌤, 그러면 이번엔 R이 1일 때를 한번 봐요. R이 1일 때는 어차피 항상 몇 승을 해도 1이잖아. 그냥 넣을게요. R이 1이야. 1 더하기 1, 2죠. R이 1 빼기 1 더하기 4. 곧 갈게. 한 15분 정도 걸릴 거야. 저 15분 뒤에도 학원에 있어야 돼요. 좀만 있어봐. 15분만 더 기다려. 알겠지? 늦게 온 거 같은데. 자, 1 빼기 1 더하기 4니까 4죠? 그럼 결과가
2네? 오, what a coincidence.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2니까 R이 1일 때도 성립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해져. 자, 근데 잘 들어. R이 0에서 1 사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 식 그대로 쓸 거 아니야? 얘 어디로 가겠니? 0으로 가죠.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썼어? 무한대로 간다 썼지. 근데 지금은 R이 0에서 1 사이면 얘 0으로 가겠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럼 n이 무한히 커지면 0으로 갈 거 아니야? 결국 누가 사라져? 아까 전엔 얘네들이 주인공이었고 뒤에 4랑 1은 뭐야? 쏴봐.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얘네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갈 거니까 결국 쪼밥들끼리의 싸움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분의 4가 된다고. 그래서 4야. 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양수 아랫값의 합은 3 가능에 1 가능이기 때문에 합이 4가 아닐까 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문제겠지.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고 바로 2번을 연습 한번 해봐. 자, 개념 익힘 5번 보겠습니다. 얘 또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중요한 문제겠죠. 이거 매우 재밌네요. 자, 수열, 저 친구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어.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써보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꼴이 나오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얘가 16의 n승이야. 그럼 나올 때는 4의 n승 나오겠죠. 그럼 뒤에 4의 n승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상 무한대끼리의 균형이 거의 첨예하게 비슷한 상태죠. 그랬을 때는 거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볼 수 있으니까 쟤를 유리화를 땅 한번 해줘 버리는 순간에 위에 분자에는 정확하게 그냥 A의 n제곱만 딱 남지 않을까 이렇게? 밑에는 16의 n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뭐 좋은 방법은 이거 같아요. 위아래를 전부 다 4의 n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4의 n제곱으로 얘를 묶고 나면 처음에 좀 주의해야 되죠. 루트 안에 1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얘가 들어갈 때 16의 n으로 들어가니까 뒤에는 16분의 a의 n제곱으로 이렇게 적혀야 탕 들어가면서 곱해지면서 a의 n제곱만 남겠지. 자, 그 다음 더하기 1이 이렇게 쓰일 거고요. 위에는 4의 n제곱으로 묶는 순간 4분의 a의 n제곱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얘는 약분을 땅땅 시켰어요. 그 얘가 이제 수렴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얘는요. 어차피 만약에 A가 지금 자연수잖아. A가 16보다 작다면 얘 무조건 0으로 가죠. 0으로 가. A가 16보다 작다면 밑에는 그냥 2일 거야. 근데 A가 16보다 작다고 해서 얘가 막 11 같은 애가 들어가 보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봐봐. A가 11이야. 그럼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그냥 2가 돼. 근데 똑같이 A가 11이니까 걔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근데 지금 수렴해야 돼. 수렴하려면 A가 16보다 작은 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4보다 어때야 될까가 중요한 거 아닐까? 그치? 만약에 A가 4야. A가 4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간다고. 그럼 2분의지? 얘가 4야. 그럼 1의 n승이니까 1이죠. 얘 수렴할 거야. A가 3이면 얘 2인데 얘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수렴하죠. A가 2여도 마찬가지고 1이어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제 딱 따져봐. 5 같은 애 봐봐. 5 같은 애. 5가 들어가면 얘 0으로 가.
근데 4분의 5의 n제곱이야? 그럼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해. 분자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A씨 당초에 5부터는 안 될 테니까 4개가 될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 있을 거야. 쌤, A가 그러면 애초에 16보다 커서 한 17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A가 17이에요. 그러면 16분의 17의 n제곱이랑 루트까지 씌워져 있어? 4분의 17의 n제곱은 파워가 누가 더 세? 위에가 세지. 위가 세죠. 왜? 얘는 나와봤자, 자, 16분의 17에 n제곱이 루트 밖으로 딱 벗어나는 순간 얘는 4분의 루트 17에 n제곱이 되죠. 그럼 4분의 17의 n제곱을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6보다 커도 안 되고, 당연히 16이어도 안 되고, 뭐야, 그 16보다 작더라도 얘가 1보다 커지면 발산할 거니까 4부터만 되는 거니까 그냥 4개지 않을까. 그치?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발전 문제 54번은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보고 끝냅시다. 발전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처음에 1이고요. 두 번째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변의 길이가 점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랬을 때 원점과 BN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ANX라고 할 때 2의 N승 AN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자, 얘도 그림 좀 확대해서 갈게. 자, 보면요. 원점이랑 B의 N을 지나는 직선을 기울기를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기울기라는 건 어차피 뭐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럼 봐봐. 여기를 지날 때는 여기가 1,1이죠. 1,1이지. 1,1이야. 근데 여기를 봤을 때는 얘가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이죠. B3는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러면 내가 언젠가 BN이라는 친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치? 얘는 앞에는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2의 n-1승분의 1까지 더한 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맞죠? 맞을 거야. 그리고 분자래. y좌표는 그냥 2의 n-1승분의 1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왜냐하면 가로의 길이는 계속해서 합이 누적이 될 거야. 그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근데 세로의 길이는 계속해서 그냥 그때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납득돼요? 납득되시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n으로 잘 표현해야 되겠지. 까먹은 건 아니지? 자, 기억나시죠?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지금 보면 얘가 2분의 1의 0승이고 2분의 1의 1승이고 쭉 가서 2분의 1의 n-1승이니까 항이 총 몇 개야? n개인 거 주의해야 돼. 절대 이거 이렇게 썼다고 해서 n-1번째까지의 합이네 라고 생각하면 계산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답 틀리겠죠. n번째 항까지야.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1-r분의 첫 번째 항이 1이고 총 몇 개의 항이 있는 거라고? n개의 항이 있는 거라고. 혼동하지 마라 얘들아. n-1번째잖아요. 아니야. 0부터 출발했으니까 n번째야. 이해하시죠? 자, 이거고 얘를 한번 정리하면 2분의 1분의 얘잖아. 그럼 2가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1-2분의 1의 n승, 이게 지금 뭐야? 그 x좌표죠. 그리고 얘가 y좌표죠.
그러면 얘분의 얘가 기울기죠. 그러면 AN이란 친구는 다 왔다. 2 빼기 2가 얘랑 곱해지면 2분의 1의 n-1승이죠. 그 다음에 위에는 2의 n-1승분의 1이 되고 얘가 기울기일 거 아니야. 자, 여기에 몇을 곱했어? 2의 n제곱을 곱했죠. 그러면 여 위에 2의 n제곱을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봐봐.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얘 어디로 가요? 뭐 내가 좀 뭐 잘못 썼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곱해질 거구나. 쏘리 미스테이크. 자, 이 둘이 곱하면 뭐가 남아? 2 남죠? 위에는 2가 남겠지? 밑에는 얘가 그대로 남겠죠?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만 0으로 가니까 남는 거는 2분의 2가 아닐까. 그치? 그러면서 1에 수렴하게 되겠지. 괜찮아요? 답 맞죠? 오케이. 나 마지막에 이상한 짓 할 뻔했어. 둘이 곱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이 도형을 충분히 잘 해석해낸 건데, 뭐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캐치해야 될 거는 가로 x축의 길이는 등비수열이 계속 더해지고 있구나. 세로의 길이는 그때그때 항만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합이고 세로의 길이는 일반 항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좀 봤습니다. 사실은 I1에서는 등비수열 극한 안 하고 그냥 수열의 극한까지만 했어. 근데 쌤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 중에 대다수가 어차피 나랑 또 공통 K를 하거든. 나랑만 수업하는 친구들 많아. 근데 니들이 공통 과목이 1월에 시작되면 조금 더 힘에 붙일 거야. 쌤이 매해 봐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 좀 그때부터는 와 싸발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 막 든단 말이야. 그 전에 진도를 좀 빼놔야 돼. 위적을. 아시겠죠? 그런 계산이 좀 있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뭐 그렇지만 너무 집중도가 좋아서 쌤이 일단 첫 수업 매우 만족스럽고, 너희들 쌤이 숙제랑 오늘 수업 영상 잘 올려줄 테니까 물론 사실 결석자를 위해서 올려주는 게 제일 큰데 뭐 아무튼 혹시 복습할 게 있으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쌤이 거기 여러분한테 보내준 시간표 보면 30, 30일 1 해놓고 이거 학원 방학이다라고 해놨어. 근데 미안하게도 이번이 쌤의 마지막 계획인데 29일날 하루만 쌤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더 쉬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안 쉴 거야. 11월까지 안 쉴 건데 이거 하루만 플러스해서 룸만 쉬어. 이날 다른 선생님들은 안 쉬어. 이때 나만 쉬는데 이때가 목요일이야. 우리 수업이 화목토기 때문에 이날 수업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줄 건데, 보강을 날짜를 정해야 돼. 근데 날짜를 정하려고 그 앞을 봤더니 시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25일인 내일은 일요일인데 그냥 학원 전체가 쉬어요. 26일 월요일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싶으나 일요일날 내일 쉬는 애들 보강을 월요일날 잡아놨어. 내일 크리스마스 안 하는 애들을 잡아놨는데 내가 오전이나 점심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니네들이 안 될 거야 아마. 방학을 안 해서. 니들이 뭐다 낮에 뭐다. 그러면 이날 안 되잖아? 그럼 27일 화요일에는 우리 원래 수업이야. 그리고 28일 수요일에는 쌤 수금일반 수업이야. 근데 이때도 이때 만약에 방학을 했으면 이날 낮에 부르겠지 쌤이. 근데 이때도 방학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28일날 딱 방학식이라서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일찍 끝나? 네. 그러면 쌤이 이날도 한번 고려는 해볼게. 근데 또 방학 안 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 생각에는 그 다음 날은 쌤 없어. 그러면 이날 하루 결석하는 걸 내가 만약에 1월 2일 월요일에 하면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1월 1일이 신정이고 일요일이잖아. 그럼 이날 딱 하면 그 월요일에 너희들이 일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네. 내가 그거는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래, 단톡방에서. 근데 어떤 식으로든 보강은 할 거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보강일이 너무 멀어지면은 좀 그러니까 28일 날 방학 안 해요. 안 해요? 28일에요. 20, 8일 아니라 9일. 29일 날에요? 30일 날 하거나 5일 날에 그 10시 넘어서 그- 하시면 그러니까 그것도 쌤이 고려하고 있어. 그 10시부터 하는 것도 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스무쌤 반이었던 애들은 10시가 아주 친숙하죠. 그 다른 친구들한테는 쌤이 양해 좀 구할게, 만약에 10시 이후에 하더라도. 근데 나는 진짜 10시 이후에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건 쌤의 사유니까, 개인 사유니까 내가 보강을 2번 이상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쌤이 그 따로따로라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신일고 애들 그냥 28일에 불러서 해버리자,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다른 시간에 하고 이래도 방법이니까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는 쌤이 책임을 지되 애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쌤이 한 20분 정도 수업 오버했는데 뭐 예상대로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숙제 관련해서는 다 단톡에 올려드릴게요.